참, 이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전원회로 파워 서플라이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워 서플라이 내용 자체가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선형 레귤레이터, 스위칭 레귤레이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DC,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기는 해요. 원래는 unregulated, 레귤레이션이 안 된 형태의 파워 서플라이. 그다음에 레귤레이션이 된 파워 서플라이. 근데 레귤레이션은 어떤 의미일까요? 레귤레이션.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전원 안정화라고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란가요? 예, 변동성이 있는 신호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예, 안정화시키는 장치. 이게 레귤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이제 여기 이제 레귤레이션 된 이제 파워 서플라이는 두 가지 형태로 또 나뉘어요. 예. 그래서 리니어 타입하고 스위칭 타입. 리니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입력이 들어오면은 지속적으로 출력이 나가게 돼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디바이스가요. 그 얘기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SMPS라고도 하죠. SMPS. 요건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거든요. 요 앞이 온오프가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전원이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요 내부 안에서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그 온될 때는 이해가 가죠. 온될 때는 이렇게 전원이 공급이 되니까. 근데 오프상에서, 요게 오프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들어오겠지만, 오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출력되는 신호는 출력이 된단 말이죠. 네. 요게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효율이 높고 그 전력 손실이 적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타입,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조금 복잡도가 높아요. 이 SMPS를 만들기 위해서 스위칭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SMPS의 핵심은 뭐예요? 인덕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보는 사람 관점마다 틀리긴 한데요. 네. 저는 이제 인덕터라고 보는데 이 인덕터가 에너지를 모아주고 있다가 그 에너지를 풀었다가 또 저장했다가 방출했다, 저장했다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 안에서 보면은 non isolated, isolated. 그러니까 이제 절연이 돼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여기까지만 일단은 이야기 드리기는 할 건데요. 그래서 non isolated 타입. 그러니까 비절연 컨버터. 비저리언 컨버터에는 벅 부스트. 예. 입력 대비 출력이, 이제 입력이 12V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이에요. 이제 출력은 5V. 이런 식으로, 높은 전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낮추는 거죠. 감압. 근데 부스트는 승합이에요. 그, 외부의 입력에 따라서 더 높게, 쓰는 경우, 그게 이제 LED 드라이버 IC가, LED 드라이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버크부스트는 음전압을 만들어내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이솔레이티드 타입은 기본적으로 고전력이에요. 고전력. 그래서 플라이백, 푸시풀, 하프, 풀브릿지 있는데 플라이백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여러분들 노트북 있죠? 노트북에 AC/DC 컨버터 있어요. 전원 공급기 쓸 때. 이게 플라이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인 전원 개통도에서 보면은요.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뭐 달려있다고 봐도 되죠. 여기 안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220볼트가 들어오겠죠. 네, 220볼트.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AC/DC 컨버터니까 일반적으로는 절연 타입, 아이솔레이티드 타입을 써요. 220볼트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DC로 바꿔주는 거죠. 몇 볼트로, 예를 들면 10볼트로 바꿨어요. 그럼 10볼트로 바꿨고, 근데 이제 10볼트에 이제 이제 뭐 불안정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변동성이 있는 형태의 전압이 입력이 되니까 요걸 또 이 10볼트를 또 내부에서 다 10볼트를 쓰지를 않죠. 예. 예. 뭐 예를 들면은 아날로그 디바이스 요런 IC 같은 경우는 뭐 3.5볼트 뭐 예를 들면 5볼트를 써요. 그다음에 여기 또 다른 디바이스들, 디지털 디바이스들은 또 3.3볼트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안에서 또 낮은 전압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때 컨버터는 어떤 타입을 쓰면 된다고요? 벅 타입을 쓰면 되겠네, 벅. 근데 리니어를 쓸 수도 있고 스위칭을 쓸 수도 있는데요.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당연히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는 게 효과적이죠. 발열 문제, 전력 손실 문제인 거죠. 이 발열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전체 시스템에. 왜냐하면 이거 방열판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예, 여기만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붙어 있는 판마다 다 열이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다른 IC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IC들의 특성들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LDO를 거쳐요. LDO, 로우 드롭 아웃,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IC가 이제 달려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가지 쳐갖고 LDO 달고 또 IC가 달려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통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DC-DC만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 LDO, LDO 로우 드롭 아웃이라고 돼 있는데 입력하고 출력하고의 차이가 적게 나타나는 형태의 레귤레이터다. 이게 LDO거든요. 로우 드롭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LDO는 리니어 타입이에요. 지속적으로 입력이 주어지고 스위칭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입력이 주어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죠.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DC-DC 컨버터는 뭐 이런 식으로 스위칭. 이 스위칭은 뭘로 하냐면 모스 FET 같은 걸로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스위칭의 제어를 그럼 뭘로 하냐면 PWM이나 뭐 PFM. PWM은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펄스 주기에 따라서 온오프를 수행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도 많아요.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레귤레이션도 괜찮고 그다음에 소비 효율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EMI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예, 요 PWM 제어 때문에 그래요. 예, PWM 제어 때문에 PWM 제어를 하게 되면 얘가 계속 스위칭을 한단 말이죠. 그 스위칭 주파수들이 이제는 외부로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EMI를 대책을 잘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건 차지드 펌프 방식인데, 최근에는 요거 쓰는 거 같기는 하더라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많이 못 써요. 파워 용량 자체가 되게 작아요. 예. IC 형태로 나와 있기는 한데요. 요거는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예, 차지드 펌프 방식 해가지고, 요 커패시터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인덕터보다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IC 내부에서 소형량으로 사용을 할 때 쓴다. 이 정도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를 해야죠. 당연히. 관리해야 될 요소가 뭘까요? 네, 배터리 잔량도 파악해야 되고요. 배터리 충망전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보호회로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저전력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슬립 모드도. 예, 이게 이제 PMIC 같은데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파워 매니지먼트 IC. 그 PMIC는
뭐 다른 거는 아니고 저 기능을 가진 이제 성능이 이제 저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레귤레이터 예를 들면 뭐 LDO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IC에. 뭐 그게 파워 매니지먼트 IC다. 당연히 전력 관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최근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리니어하고 스위칭 전원의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뭐 리니어는 효율이 30에서 뭐 60 정도. 그 다음에 그 스위칭 같은 경우는 80 정도. 예. 그 효율이 높다는 얘기는 열이 전력 손실이 덜 난다는 얘기인 거니까 열이 덜 나요. 그리고 스위칭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로드가 헤비 로드일 때, 즉 전류를 많이 끌어갈 때 좀 효율 특성이 더 우수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는 리니어 타입은 되게 커요. 네. 변압기나 이제 방열판 등이 좀 무겁게 들어가는 반면에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형이다. 회로 구조도 리니어 타입은 단순하지만 이 제어 메커니즘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음. 그 다음에 안정도는 리플을 볼 수도 있어요. 리플 특성 같은 경우는 리니어 전원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죠. 예.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한 1, 200mV 수준으로 실제 나오는데 요새는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소화할 만한 형태로 IC들이 발전이 돼 있어요. 뭐,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붙여서 쓰는 경우가 없어요. 예, IC에. IC의 전원 공급으로 쓰이지 않고 시스템의 전원 공급용으로 쓰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아날로그 IC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예, 그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서로 상호간에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써야 될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예, 전류를 많이 끌어가는 것들, 소자들. 예, 그런 것들은 다이렉트로 붙이고 싶어 하죠. 뭐, 암페어 단위로 가져가는데, 리니어 쓰면 엄청 발열이 심할 거거든. 예, 그 다음에 가격은 뭐, 낮다, 보통이다. 뭐, 솔직히, 이 레귤레이터들이 비싼 게, 어디 게 제일 비싸요? 아시는 데 있어요? 예, 하여튼 IC사 중에 하나 유독 비싼 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정밀도가 높아요. 뭐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LDO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LDO는 입력 전압하고 출력 전압의 차이값이 드롭아웃 볼테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가? 그러니까 5볼트 들어가면은 3.3볼트로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럼 얼마예요? 왜 차이값이 1.7볼트인가요? 5볼트 빼기 3.3 하면요. 7, 1.7볼트. 예, 1.7. 1.7이 드롭아웃 볼테이지. 이거는 다 열로서 전력 손실로 어, 이 열로서 다 반영이 돼 버려요. 예, 이제,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이 7, 8 시리즈 있잖아요. 요 BGAT로 만들어진 거. 그거는 더 심해요. 몇 볼트, 수볼트 정도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LDO로 많이 쓴다. 다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 레귤레이터는 시모스 타입하고 그다음에 바이폴라 타입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몇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로우 서플라이 커런트 공급 전류가 적은 것도 있고 트랜전트 타임 뒤에 또 나와요. 그다음에 로우 온 레지스턴스 특성이 있어. 시모스니까 이제 로우 온 레지스턴스 특성. 그다음에 높은 전압에서도 사용되는 것들이 있고요. 대전류에서도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500ml, 2A 정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모스 타입을 주로 쓴다.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귤레이터는요, 구성은 이제 불규칙한 변동성이 있으니까 레귤레이션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 출력단을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해요. 예, 컨트롤을 해서 이 부분, 예, 비교기가 존재를 해가지고요. 여기에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 불규칙한 전압, 그리고 출력단이 올라갈 때는 내려주는 쪽으로, 내려갈 때는 올려주는 쪽으로 이게 이제 그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전압을 맞춰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출력단을 찍으면은 거의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예. 결국은 이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은 이 안에 센싱을 해서 지속적으로 맞춰준다. 예. 전류 상태를 맞춰줘서 일정한 전압이 나오게 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LDO의 특성 파라메타라고 했지만 그냥 레귤레이터의 특성 파라메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효율 있죠, 효율. 효율, 그다음에 열손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여기 말 그대로 이 효율이 나와 있죠. 입력 볼테이지 분의 아웃풋 볼테이지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크면 당연히 효율이 안 좋은 거죠. 그만큼의 차이 값이 다 열로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RR이라는 게 있어요. Power Supply Rejection Ratio. 여기에 이제 입력 볼테이지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출력 볼테이지가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요게 그 이 떨림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 그럼 변동성을 최대한 적게 해서 왜냐하면 출력단에서는 일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변동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입력 대비 출력의 변동비를 따져보게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60dB 정도 돼요. 60dB면은요, 1, 2%밖 1%? 1%도 안 될 거예요. 상당히 작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요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양호한 특성이다. 60dB 정도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드롭아웃 볼테이지는 얘기 드렸죠.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출력 간의 전압 차이. 그래서 요게 드롭아웃 볼테이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이 많이 발생한다. 근데 무작정 또 적게 할 수도 없죠. 왜요? 그러면 레귤레이터를 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적절한 게 좋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5볼트면 3.3, 3.3이면은 1.8. 이런 식으로 뭐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쿼이전트 커런트. 커런트는 이 IC만의 동작 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 레귤레이터가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레귤레이터가 많이 먹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예. 그래서 레귤레이터는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상황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우수한 게 그 모스, MOS 저기 그 시모스 같은 걸로 만들어진 것들이 상당히 우수한 특성을 가져. 로우 쿼이전트 커런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쿼이전트 커런트는 그라운드 커런트라고도 합니다. 동작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IC의 동작 전류. 그 다음에 라인 레귤레이션하고 로드 레귤레이션인데 부하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의 레귤레이션 정도, 무부하 시의 레귤레이션 정도하고 부하가 있을 때의 레귤레이션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레귤레이션, 로드 레귤레이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인 레귤레이션일 때는 델타 VI, 델타 VO. 그러니까 입력 전압의 변동분하고 출력 전압의 변동분을 확인해서 비율로서 나누는 거죠. 이게 당연히 작으면은
예, 변동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로드 레귤레이션, 아이고, 로드 레귤레이션. 로드 레귤레이션은 전류분해 전압입니다. 예, 부하를 연결을 했을 때 예, 전류의 변동분하고 전압의 변동분을 출력 전압의 변동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요 값을 표현을 하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뒤에 한번 볼 거예요. 얼마나 값이 보여지는지. 그다음에 RMS 노이즈가 뭐냐면 루트 민 스퀘어죠. 예, 교류잖아요, 교류. 예, 그래서 이 IC 내에서의 이그 자글거림, 예, 이 변동이 생기는 것에 대한 노이즈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IC 내에서 노이즈가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래서 내부 노이즈, 이 RMS 노이즈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비교를 해서 보시면 돼요. 이 IC마다 다 틀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비교해서 보시면은 좀 적당한 걸 쓸 수 있겠죠. 근데요, 이 레귤레이터들 같은 경우 거의 대동소이해요. 특수한 거 아닌 이상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예, 어느 회사 거 쓰세요, 여러분들? 뭐 쓰시는 거 있어요? 생각나는 회사? 다 중국산 써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웃풋 커런트 리미트인데요. 얘가 일정 로드가 네네 LDO 예 LDO나 뭐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이제 어떤 회사 거를 쓰시는지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로드가 전류를 많이 끌어가게 되면은요. 여기서 그걸 계속 센싱을 하고 있다가 이쪽을 패스를 바꿔버려요. 예, 단절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오버커런트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ST 거 쓰시는군요. 예. 그 다음에 그 로드 트랜전트 레스폰스는요. 얘가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출력단에서 봐봐요. 예, 전류가 없다가 이제 전류를 쓰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순간적으로 트랜전트 레스폰스 즉 전압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떨림? 예.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로드 트랜전트 레스폰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저 변동비는 당연히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돼요. 그 여기, 예, 요 크기 값이 작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런 것들은 이제 레귤레이터 출력단에다가, 뭘 쓰면 되냐면은 컴패시터 같은 걸 써서, 물론 작아요. 상당히 작아요. 작은데 컴패시터 같은 거를 써가면 저런 것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9가지 파라미터가 이제 이 레귤레이터를 그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뭐 LDO 회로 응용 시, 예, 뭐 출력 전압 전류를 알아야 되고 드롭 볼테이지, 그라운드 커런트, 효율 특성을 알아야 된다. 뭐 레귤레이터는 당연히 뭐 알면 되게 좋겠죠. 근데 뭐 규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IC에서 선정되는 형태. 예, IC에서 먼저 선정이 이제 이 전류량하고 공급 전압을 선택을 해줘야 이 LDO가 선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롭 볼테이지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이제 변형해서 쓸 땐 좀 고민해야 될 포인트는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된 거는 저 레귤레이터 자체가 전류가 많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 웨어러블 같은 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저전력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려할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 뭐, 이제 요거는 롬사의, 예,
BU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입력 전압, 드롭 볼테이지, 예, 요 특성, 예, 규격을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앱솔루트 전격 전력이 표시가 되어 있고 레코멘드 되는 오퍼레이팅 레이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써라. 가급적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출력 전압, 라인 레귤레이션, 라인 레귤레이션 2, 로드 레귤레이션 1, 2 이렇게 돼 있는데 1이나 2나는 뭐냐면요. 출력 전압이 작을 때하고 어떤 기준으로부터 높을 때 이 두 가지를 그냥 같이 넣은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하나만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4mV에서 10mV. 맥스가 10mV니까 4mm, 무브화 시의 안정도는 4mV인 거고요. 로드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0.5mV예요. 부하를 연결을 했을 때 더 작아지네요. 예. 그러니까 안정화돼서 잘 동작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100mA에서 끌어갈 때요, 500mA에서 끌어갈 때는 2.5mV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드롭 볼테이지 얘기가 됐고요. 여기서는, 예, 뭐 정의가 좀 되어 있죠. 음. 그 다음에 리밋 커런트는 얼마? 제 티피컬하게 800mA, 800mA 넘으면 얘가 셧다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리플 리젝션 나와 있죠. 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68dB이니까요. 상당히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로드 트랜전트 레스폰스는 뭐라고요? 사용할 때 순간적으로 튀는 전압. 예, 그 다음에 그 오프됐을 때 튀는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5mV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상당히 작은 거예요. 0.05V잖아요. 0.65V. 네. 그 다음에 아웃풋 노이즈 볼테이지, RMS 볼테이지일 건데, 예, 여기에 나와 있고요. 30 마이크로 VRMS. 그 다음에 방전 저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문헌은 없어요. 예,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규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열 해석할 때 요걸 가지고 해석을 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정션, 케이스, 앰비언트. 예, 정션, 케이스, 케이스, 예, 주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음,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 계산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 내부에서부터 요걸 가지고 정션의 온도, 상승 온도를 알 수 있다. 정션하고 앰비언트 그 정션 이제 열저항 값 요게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파워 소비, 그다음에 앰비언트 온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 정션에서 이 반도체가 상승할 수 있는 온도 범위를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LDO하고 스위칭 레귤레이터하고의 차이점인데요. 예, 7V, 3.3V일 때 이제 47%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금 80%, 80% 이상의 효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율 저하 및 효율 저하로 인해서 발열이 많이 나는데 네. LDO의 경우. 그래서 이제 소용량으로 쓰는 게 일반적이죠. 500ml 언더. 물론 이제 더 쓸 수는 있으나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포인트들은 좀 늘어나겠죠. 대전류를 쓰는 거. 대전류하고 소전류의 차이는 솔직히 뭐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한 1A 정도면 대전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보드상에서 흐를 수 있는 게 1A 이상 넘어가는 응용 분야는 당연히 조금, 예. 전장 쪽이나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드물다, 조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제어용 게 보드가 1A 넘긴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DC-DC의 non-isolated 타입의 스텝 다운, 스텝 업, 이제 그 다음에 전압.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 오늘은. 그 다음에 차지 펌프, 예, 커피시터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충방전 상태를 이용을 해서 예, 계속 스위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아이솔레이션 타입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DC-DC 컨버터에는 아이솔레이션 타입, 넌 아이솔레이션 타입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네, 여기서 온일 때 온일 때 이렇게 볼게요. 요게 이제 스위치가 되겠죠. 스위치. 온일 때는 이해가 가요. 쭉 따라가고 여기에 이제 IC가 있겠죠. 온일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제어를 해가지고 오프 상태. 그럼 여기가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이렇게 루프가 형성이 돼서 이 인덕터에 있는 전압 에너지가 전류로 변환돼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아서 전압을 유지를 해줍니다. 근데요, 온일 때, 온일 때는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오프일 때는요. 아, 물론 이제 소스 쪽이고, 요게 이제 해야 되겠네요. 온일 때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제 오프일 때는 내려가는 형태. 아무래도 에너지가 적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온일 때, 오프일 때, 온일 때, 오프일 때. 이게 뭐예요, 그럼? 리플. 리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텝 다운, 스텝 업, 그 다음에 인버터일 때, 요 스위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스위치 상태. 상태란 표현? 위치. 스위치 위치가 다르죠? 다르게 해서 온 상태하고 오프 상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아마 초보이실 테니까 요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건 책을 봐야 됩니다. 수식들은.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일 때는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루프가 형성이 되고요. 오프일 때는 이런 식으로 루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온일 때는 계속해서 저장을 해놓고 오프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스텝 업을 만들어내요. 예, 여기 업을 만들어냅니다. 되게 높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되어 있어요. 온일 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프일 때는 반대로 이렇게 돌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즉, 우리 입장에서는 IC가 음전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뭐 쓰는 경우는 당연히 스텝 다운이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 1번, 2번, 3번이 예, 되겠네요. 이렇게 쓰임새는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스위칭 레귤레이터는요, 불연속 동작이 존재할 경우들이 좀 존재해요. 여기 보면은, 어, 이게 부하가, 예, 바뀔 때, 부하를 많이 끌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연속 동작을 하는데, 전류가 낮게 되면은 이 불연속 동작, 이 부분이 끊겨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연속 동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파수, 스위칭 주파수인데요. 이 스위칭 주파수하고 인덕턴스의 관계가 존재를 해요. 스위칭 주파수가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EMI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낮추면은 낮추면은 뭐가 생기냐면 불연속 동작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이제 스위칭 주파수가 필요하겠죠. 스위칭 주파수는 뭐냐면 그 PWM 제어를 해가지고 그 모스 FET 있었잖아요. 스위칭을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제어하는 메커니즘 중에 저 스위칭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PWM 그 주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 값수
낮추면은 이제 이렇게 불연속 동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팩터만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코멘드 되는 값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라이트 로드, 스탠다드, 헤비 로드. 이제 요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이에요. 네. 이 로드의 그러니까 라이트 로드, 좀 낮은 전류, 헤비 로드, 높은 전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쭉 넘어가서 뭐 이런 값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값을 가지고 이 값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서 그 제공을 해주는 그 계산식들이 존재하니까 그 값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계산하기 싫으시면은 뭐 TI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 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커피스터 종류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 여기선 지금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하나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스위칭 레귤레이터도 예, 이런 식으로 좀 이 버기의 버 이게 이제 프리 휠링 다이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부품들은 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걸 먼저 써봐야죠. 내 사양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이런 것들은 네, 이거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의 차이만 존재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런 스펙은 존재한다는 걸 똑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LDO에서 보여드렸던 특성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PDN이 뭐냐면요. 전원회로는 이제 LDO하고 아니,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 두 개의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PDN은 뭐냐면 그 설계 방법이에요. 레귤레이터부에서 그 IC까지의 설계 방법들을 좀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언급을 하려고. 예. 그래서 PDN이라는 표현 자체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전원 쪽에서의 노이즈의 최소화 방법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 레귤레이터가 있으면은 여기 IC 있으면은 여기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연결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컵페이스터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리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심지어 스파크까지도 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컵페이스터를 달아줘야 되는데 컵페이스터 개수하고 컵페이스터 어, 용량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 라인에 이제 이 해당하는 부분에 임피던스를 정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IC의 전압하고 전류가 있잖아요. IC의 전압, 전류. 그 다음에 리플 특성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여기다 집어넣고, 예, 집어넣고. 여기 트랜전트라고 했는데 트랜전트는 2분의 1의 전류의 맥스치다. 예. 절반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플은 허용되는 리플을 적당하게 집어넣어도 되고 그 IC 상에서 나오는 것. 요 IC죠. 기능 IC.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이 커피스터들의 값들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까지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CB 레이아웃인데요.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LDO나 스위칭 레귤레이터나 그 레이아웃 가이드대로 하셔야 돼요. 조금 벗어나면 좀 더 위험 소지가 많아요. 즉 에러의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 Q1의 동작 상태에 따라서 전류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버기예요, 버 컨버터. 예. 그래서 몇 가지 좀 소개드려 보려고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요. 커패시터의 배치인데요. 입력 커패시터의 배치. 이쪽 입력단에서 이렇게 해서 출력단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요, 흐름은.
커피스톤은 당연히 가깝게 설계해야 돼요. 아이씨. 그리고 상호간에 다 가깝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스톤 후면 배치는 니플 처리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씨랑 같은 면에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그 프리윌 다이오드 있었다고 그랬죠? 이 다이오드는 요게 IC라고 가깝게 설계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노보 회로인데 이 스노보 회로는 이제 스파크 방지용 회로다. 이렇게 먼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방지 회로니까 이런 식으로 가깝게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요 인덕터는 당연히 대칭되게 이 패턴들이 설계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노이즈를 많이 받아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서멀 패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제조사에서 주어진 대로 해서 서멀 패드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음. 안 그러면 안 돼요. 쭉 넘어가고 요것도 일단은 뭐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인덕터 배치 나왔네요. 이 인덕터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버리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쪽이 안테나 형태로 방사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밑에 밑면에 그 뭐죠? 예, 그라운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거에 그 발생되는 마그네틱 필드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마그네틱 필드가 발생을 하잖아요. 요 마그네틱 필드 에너지를 그라운드로 다 빼주는 효과. EMI 측면으로서는 괜찮은데요. 외부로 방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저장이 안 돼요, 거의. 그래서 저 부분을 그라운드를 빼주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패턴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커플링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파워그라운드 분리하면 이런 형태로 써야 된다. 그래서 파워그라운드, 아날로그 파워그라운드 이렇게 해가지고 윗면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분리하지 않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층기판에서는 이제 이 커먼하고 시그널 그라운드 쪽에서는 연결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위에서만 파워 그라운드 쪽에서만 연결이 돼야 되고 인덕터 되어 있고 출력 캡 백그라운드도 이제 다 연결을 했죠. 왜냐하면 레귤레이션 된 상태니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렇고요. IC 그라운드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같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이제 그 레귤레이터 소자들이니까요. 음,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질문하셔도 되고요.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요. 아주 가볍게 그냥 리니어 레귤레이터, LDO가 뭔지, 그 다음에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뭔지, 그다음에 레귤레이션이라는 의미 자체가 뭔지,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사전에 요청하신 거는 그 전원 관련된 얘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스너버 회로랑 어, 스너버 회로가 그렇게 EMI 영향을 주지 않을 거인데 그게 이제 아마 그 리드선이나 이런 거 길게 뽑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스너버 회로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DC-DC 아웃풋의 파워 인덕터 면에 커퍼를 제거하는 게 좋은가요? 일반적으로 제거를 해요. 맞습니다.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일반적인 거는 파워 인덕터는 그 커퍼면을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쉴디드 타입이 있고 언쉴디드 타입이 있어요. 언쉴디드 타입은
벗겨내야 되고요. 실디드 타입은 예, 커퍼 제거를 안 해도 무방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인덕터는 아이고, 예, 여기서 마그넷 필드가 에너지예요, 결국. 여기서 그 저장되는 에너지 성분들이 이 마그넷 필드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그넷 필드 성분이 그라운드로 빠져나가면 이게 에너지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출력되는 오프 상태, 스위칭 할 때 오프 있잖아요. 오프 상태일 때 인덕터가 동작을 하잖아요. 인덕터의 동작에서 그 에너지가 제대로 충분히 못 빠져나가니까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어, 전류량이 크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전류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좀 고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언실디드나 실디드 정도는 제거를 해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있어도 무방한 게 실디드 타입이고. 그거는 이제 한번 상황에 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중간에 트레이드 오프를 하셔야 돼요. 예. 스위칭 어차피 그 불안정 동작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IC가 쓰는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위칭 주파수도 적절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 동작도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불안정 동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전류를 많이 이제 쓰는 상황에서 얘가 안에 또 메커니즘이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 맞춰서 안정적인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메커니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없고 솔직히 스위칭 주파수도 바꿀 이유가 별로 없어요. 다 안에서 맞춰주기 때문에. 예. 다만 EMI하고 불안정 동작 둘 다 잡아야 되는 거죠. 더 쉽다? 쉽다 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트레이드 오프해서 돼야 되는 거니까. IC면 쪽에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나와 있죠. 스너버 헤러 같은 경우는. 음,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네. 파워 인덕터. 어디 보자. 파워인덕 그라운드 비아가 있는 게 이제 파워인덕터가 배치된 영역에 그라운드 비아를 쓸 일이 있어요? 그라운드 비아를? 그라운드가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라운드 비아도 커패시턴스 역할을 해서 그 마그네틱 필드를 밑으로 빼줘요. 그라운드 쪽으로. 그러니까 없는 게 좋은 거죠. 에너지 저장 차원에서는. 리턴 패스. 리턴 패스. 어, 그라운드 커퍼를 제거하지 않은 상황, 있는 상황이란 얘기네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지금 벗겨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없어야 되고. 근데, 어, 쉴디드 타입이라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은 없죠, 당연히. 예,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그라운드 커버 쪽에다는 그라운드 비아를 잘 안 쓰는 걸로, 음, 예. 안 써요. 예, 안 써도 돼요.
아, 스위칭 노이즈. 예, 예, 뭐, 그거는 안 써도 돼요. 스위칭 노이즈는 이제 저 그 스위칭 포인트 쪽 있잖아요. 어차피 내부에 이제, 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IC의 그라운드 부분이 더 중요하죠. 예, 그라운드 비아. 서멀 비하고 그라운드 비아들이 더 중요하고, 예, 중요하죠. 그래서 그 IC 아트웍 가이드를 잘 보셔야 돼요. 꼭 아트웍 가이드를 제시를 할 거니까. 없다고 한다면은 롬사 거를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예, 롬사. 예, 롬사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트웍 가이드나 이런 것들. 뭐 IC들 적당한 거 보셔가지고 거기 있는 걸 참조하셔서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네. 예. 네. RF 제품에서도 파워 인덕터 그 RF 제품이라는 게 RF 제품에서 그 파워 인덕터가 어디에 쓰여요? 파워 인덕터가 쓸 일이 없을 텐데. 레귤레이터를 쓴 상태인가요? 일단은 예, 제거를 이제 노이즈 우려가 있어서 제거를 못 한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바로는 RF 제품에 그 DC-DC 컨버터 연결했을 때 얘기로 보여지고 그 파워 인덕터 예, 그렇죠. 예, DC-DC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격을 시켜서 조금 가야 되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커피시터들을 조금 더 달아서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제거를, 근데 DC-DC 컨버터를, 그 레코멘드를 보면은, 예,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제거가 돼 있잖아요. 저런 경우는 좀, 저, 쉴디드 타입을 쓰고, 그라운드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개선을 해볼 수가 있고. 쉴디드 타입을 쓰셔야 돼요. 예, 노이즈 우려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예, 그 인덕터 주변에 그라운드를 이제 쓰셔도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노이즈 우려가 없겠죠. 그나마. 예,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그 전원은 한 번만 잘 공부해 놓으시면은요. 예, DC 인풋계. 그, 아까 이- 요거의 문제이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은 입력 캡, 그다음에 다이오드, 그다음에 인덕터, 그다음에 출력. 그래서 요 부분은 파워그라운드 쪽에 다 묶었죠. 네, 전원 쪽에 그라운드로 묶었어요. 그다음에 IC랑은 당연히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음. 일반 그라운드는 당연히 이 입력 쪽에서는 조금, 예, 좀 분리를 했고요. 그래서 요게 아마 아토 가이드나 조금 더 심도 있게 찾아보시면 이제 문헌들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 하라고 하는지. 네, 그래서 전원은 이 책 한 권 보시고 좀 개념만 잘 잡으시면은 엄청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 실제 시스템에 적용해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전류들이 흘러다니는지 이제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개별적인 시스템, 파워 쪽 블럭은 이 레코멘드대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좀 어렵긴 하겠죠. 그 볼 때 전원 라인 트레이스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쪽의 임피던스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그리고 디바이스 자체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겠죠. 디바이스 자체 성질들을 좀 이해하시고 하시면은 뭐 원하시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혹시나 있으시면은, 예, 메일로 주셔도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필요한 부분, 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해요. 예,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 좀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같이 협업을 하실 수 있는 것들, 예, 또 문의하셔서, 예, 조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